오전에 눈이 쌓이는 등 광주에 첫 눈이 내렸습니다. 내일까지는 강한 바람과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매노인들이 요양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침대에 묶어놓아 문제가 된 요양병원은 간호인력을 부풀려 신고한 뒤 한 달에 2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과 관련해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풀기 위한 특검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의 침묵이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의 한 재배지에서 벼를 2번 수확하는 벼 이기작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농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 들어 첫 눈이 내렸습니다. 비랑 섞여 비록 쌓이진 않았지만 무등산 등에는 꽤 많은 양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첫 소식 김난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단풍잎이 채 떨어지지 않은 가을의 틈으로 겨울이 스며듭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첫눈을 맞이한 무등산에는 지금 가을과 겨울이 공존합니다. 단풍이 들자마자 눈이 오는 거. 가을 속에 겨울? 갈수록 거세지는 눈발 속에서도 첫눈을 맞이한 기쁨은 감출 수 없습니다. 기분이 끝내줍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오래간만에 무등산을 찾았는데 오늘 온 날 이렇게 눈이 와서 아주 기분 좋고 상쾌합니다. 오늘 무등산의 정상부인 서석대는 6cm의 눈이 쌓였습니다. 광주의 경우 적설량은 없지만 공식적인 첫눈입니다. 기상청은 이곳 기상 관측 장소에서 쌀락눈이나 진눈깨비가 내려도 첫눈으로 발표합니다. 광주의 경우는 작년보다 무려 11일, 평년보다는 7일이 빠른 관측입니다. 기상청은 12월 초순까지 날씨 변화가 크겠고 중순 이후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눈 덮인 지역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어서 찬 대륙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겨울은 평년보다 추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때때로 눈이나 진눈깨비가 내립니다. 비로 내릴 경우 살짝 지나는 정도이고 눈 역시 1cm 미만으로 적은 양에 그치겠습니다. 겨울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수요일 낮부터는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난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광주 지역 시민사회와 야당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을 외면했다, 민심과 철벽을 쌓았다,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은 시민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밝힌다면 무슨 말을 할지 궁금증이 많았던 만큼 관심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연설이 끝난 뒤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특검을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책임 회피라고 혹평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거쳤을 때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해서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과 다름없다. 또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지 않은 만큼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특검을 관철시키자며 청원운동에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 해법도 민생 해법도 없는 불통의 시정연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문제의식도 시정의지도 없는 시정연설이었습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도 대통령이 민심을 향해서 철벽을 쌓았음을 보여줬다고 논평했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진실 규명도 규명이지만 장기간 정쟁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컸지만 시정연설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생 법안과 예산안 처리 등 현안이 쌓여있는 향후 정국은 오히려 더 꼬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치매노인 묶는 노인 요양병원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는데 왜 묶을 수밖에 없는지를 들여다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인력 구조가 있었습니다. 못 믿을 노인시설 집중 취재, 먼저 김인정 기자입니다. 치매 노인을 묶어놓아 문제가 된 요양병원의 올해 4분기 간호 인력 현황입니다.
30여 명의 간호 인력이 일한다고 신고해 1등급을 받았습니다. 간호 인력 1명이 노인 4명에서 5명가량을 돌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은 간호사가 2명, 조무사 5명을 포함해 7명이 전부라는 게 병원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간호 인력 1명이 치매 노인 20여 명을 돌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람은 7명, 8명밖에 근무를 안 했죠. 면허직 대여로 보시면 될 겁니다. 야간엔 더 취약합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근무표에는 야간 근무를 의미하는 N이 쓰여진 날이 한 달 중 4차례밖에 없습니다. 돌볼 사람이 없다 보니 치매 노인을 묶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원장님 지시하에 그러죠. 예, 안전을 위해서. 사람이 없다던 노인병원은 그래놓고 일하지도 않은 간호 인력을 부풀려 신고했습니다. 지난 10월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2천만 원 처분을 받았지만 그 뒤로도 병원은 인력을 더 배치하지 않았고 심지어 반드시 근무해야 할 야간 당직 의사 또한 없었습니다. 돌발 상황이 있을 때 적시에 필요한 그 의사 진료나 그 관련된 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직 의료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근무하던 인력들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퇴직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변한 의료 장비가 없어 노인 요양병원 가운데 최하 등급을 받은 이 병원. 그러나 치매 환자가 많이 입원해 있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한 달 2억 4천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매 노인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네, 노인 요양시설이 정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최근 남구의 노인 요양시설도 보조금 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남구청이 경찰 수사에 미적지근하게 대응해 논란입니다. 누가 운영하는 시설이길래 쩔쩔매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매 노인 25명이 생활하고 있는 광주 남구의 한 노인 요양원입니다. 근무하지도 않은 요양보호사를 부풀려 신고해 보조금을 받아온 사실이 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적발된 것만 4억 9천만 원이나 됩니다. 인력 배치 미비 부분이 좀 지적이 됐습니다. 허위 인력이 있거나 근무 시간이 부족했거나. 공단은 조사 내용을 남구청으로 넘겼고 이런 사실을 안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구청에 보험공단이 준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그냥 줘도 될 것을 보름 만인 지난주 금요일에야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나마 구체적인 액수와 혐의가 빠진 알맹이 없는 자료였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알고 10월 말경에 자료를 요구해도 15일 동안이나 자료를 안 주고 있다가 공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 이 요양시설은 남구의회 채모 의원이 운영하는 시설이었습니다. 남구청은 구의원 눈치 보느라 경찰 협조에 미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감싸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수사에 협조를 하더라도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개인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영장이 나와야지 저희들이 실제로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도 이걸 보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좀 빨리 못 보냈어요, 그 내용. 이에 대해 해당 구의원은 일부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몰라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나는 4시간만 하랍니다. 그럼 4시간 하고 그 나머지를 돌려줘가지고 무자격자한테 돌려준 거죠. 한편 이 요양시설은 지난 2011년 불법 중축한 사실이 드러나 18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가 최근 분양을 100% 끝냈다는 소식이 있었죠. 광주시가 세계 수영대회도 이런 재건축 방식으로 선수촌 아파트를 짓기로 했습니다. 어느 지역이 대상이 될지가 관심입니다. 정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만 명 이상의 지구촌 선수들이 모이는 2019년 세계 수영대회. 광주시는 선수와 대회 관계자 등을 수용하기 위해 선수촌을 짓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하계 유대에 맞먹는 3,700여 세대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방식은 재건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도심 공동화도 막고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시가 더 알아서 하게 됐으면
못해도 한 7천억의 재정이 들어갑니다. 시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민간 재건축 방법으로 함으로써 재정 절감을 가져왔고, 선수촌 부지로는 북구 운암동과 서구 광천동, 광산구 우산동 등 낡은 아파트나 빈 주택가 밀집 지역 서너 곳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모두 주 경기장인 광주 남부대를 중심으로 5에서 10km, 차로는 20분 이내의 곳입니다. 광주시는 경기장 접근성이나 재건축 단지 규모 등을 따져 내년 하반기쯤 선수촌 부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7, 8천억 원의 사업비를 감당할 만한 자금력이 우수한 대형 건설사를 유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유대의 경우 대규모 지방사업은 수익성이 나쁘다는 이유로 현대건설을 제외한 국내 상위 50개 건설사로부터 외면을 받은 바 있어 대형 건설사 유치가 수영대의 선수촌 조성에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가 입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턴키 입찰을 지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턴키 입찰의 경우 주관적 평가 요소가 개입되고 입찰 담합 우려가 높아 이같이 조치했다며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부실 시공업체와 기술자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미쓰비시 중공업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미쓰비시는 소송대리 변호사를 통해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한편 광주지법 민사12부는 지난 1일 미쓰비시 측이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4명에게 1억 5천만 원씩 모두 6억 8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네, 날이 이렇게 추워졌는데 순천에서는 한 해 한 곳에서 두 번째 벼 수확에 성공한 농민이 있어 화제입니다. 날씨가 그만큼 따뜻해졌기 때문이겠죠. 벼농사의 새 길을 열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순천시 해룡면의 벼 조기 재배단지. 1차로 벼 수확을 마친 같은 논에서 2차 수확에 나서고 있습니다. 8월 초 모를 심은 지 100여일 만입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1년에 벼농사를 2번 짓는 이기작 재배에 성공한 것입니다. 재배 농민들은 이모작으로 약초인 택사를 재배해왔으나 수입산에 밀려 값이 떨어지자 벼를 2번 다시 재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가 2번이 된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도 2번 해서 지금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2번을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이제 내가 해봤죠. 택사를 심을 때보다 노동력이 70% 이상 덜 들기 때문에 절감된 노동력을 다른 작물 재배에 활용하면 소득은 훨씬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기작 재배 성공에 지역 농민들의 관심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더 생산이 잘 된다면 저희 농협에서도 전국에 또 널리 홍보와 또 마케팅을 통해서 잘 팔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 벼를 수확했을 때보다 수확량이 6% 정도 줄고 미질도 떨어져 가공용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은 단점으로 남습니다. 또 올해같이 일조량이 많고 태풍도 없어야 하는 기상 여건도 앞으로 이기작 재배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빨리 심으면서 올개살, 찐쌀이라고 하는 올개살로 가공을 했을 때는 또 한 일주일에 10일 정도 빨리 뵐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후작을 집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높아지면서 시도된 벼 이기작 재배. 각종 농산물 하락 속에 농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오늘 저녁 7시쯤 광주시 북구 두암동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인 조금 전 밤 8시쯤 진화됐습니다. 불이 나자 놀란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고 14층에 사는 주민들 4명이 옥상으로 대피해 소방대원들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 작업을 벌이는 한편 부상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 소유주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일명 귀태가 현수막을 게시하고 을지훈련 반대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공무노조 간부 8명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귀태가 현수막을 건 혐의로 북구청 공무원노조 지부장 등 4명을 입건하고 광주 광산경찰서도
을지훈련 반대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광산구청 공무원 노조 간부 4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노동운동 등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공무원법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화순경찰서는 일가족 보험 사기단 8명을 붙잡아 박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부터 폐렴 등의 증상으로 35개 병원을 옮겨다니며 치료를 받아 보험금 6억 2천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박 씨의 아들이거나 사돈관계인 나머지 7명도 장기 입원을 반복하는 등 이들이 사기 행각으로 챙긴 보험금이 23억 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희곤 광주시 의원은 광주교육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고 교육 현장의 절박한 요구와 시대적 소명을 외면할 수 없어 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혜령 전 광주시 의원도 광주 동구청장 선거에 나서기 위해 안철수 신당 경선에 참여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뒷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조직폭력배 36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